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수사팀의 조우영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당시는 JTBC 기자였는데요. 대장동 일타 기자로 불릴 정도로 대장동 의혹 검증에 전력해 왔습니다. 그런 봉지욱 기자가 지금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봉 기자가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비장한 각오를 밝히는 글을 올려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없는 죄를 만든 것이라면 대선 공작 프레임을 만들고 실행한 작자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추적해서 만천하에 그 실체를 까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죽을 때까지 대선 공작 프레임을 만들고 실행한 자들의 실체를 까발리겠다라고 비장하게 선언한 봉지욱 기자님을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제 오셨네요. 그동안 그런가요? 너무 바쁘셨죠. 예. 예. 지금 아직 검찰에서는 소환 통보가 아직 안 왔나요? 네, 9월 14일에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한 휴대전화 포렌식은 끝났고요. 한 3주 됐습니다. 3주 됐는데 아직 소환 통보는 없습니다. 뭐 아무튼 자택하고 그다음에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짜 끝났고 네. 뭐 좀 짐작하기로 언제쯤 소환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좀 생각보다 수사가 좀 뭐랄까, 난항에 좀 늘어진다. 왜냐하면 신학림 전 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포렌식이 안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사건과 제 사건이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는데 검찰은 지금 다 한 대 묶었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JTBC에서 했던 보도를 뉴스타파 보도와의 연관성을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았고 지금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신학림 김만배 그 대화 녹음 파일 배임 수재 혐의죠. 돈을 그렇죠. 주고 받았다. 거기에 지금 다 엮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검찰이 김만배 신학림 그 배임 수재 그 별도의 다른 사건에 나머지 사건들을 묶어서 명예훼손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검찰이 짜고 있는 그림은 그 뭐 JTBC 그다음에 뉴스타파, 경향신문, 뉴스버스 이런 매체들이 그러니까 대체로 윤석열 후보나 가족 검증을 좀 했던 그런 매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체들이 전체 짜고 그런 보도들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민주당이 뒤에서 조종했다.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이 민주당이 조종할 때 조종해서. 네. 김만배 전 기자가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 관여했다. 그리고 신학림 전 의원도 관여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만배와 민주당을 한 몸으로 보고 여러 언론 기사들을 뭐 기획 보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건데 50억 클럽 6명 중에 한 분이 언론인이 한 분 계시죠, 유일하게. 그렇죠. 네, 홍성근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회장이고 회장. 아마 뉴스원, 뉴시스 같은 통신사도 머니투데이 그룹에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아주 친하고 50억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그 홍성근 회장 같은 경우는 두 아들에게 김만배가 49억 원을 두 번 빌려줬어요. 근데 빌려줬다가 돌려받습니다. 마지막에 돌려받을 때쯤 해서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로 김만배 입장에서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다면 저는 그쪽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검찰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봉 기자님 네. 핸드폰을 포렌식 했잖아요. 네. 아주 탈탈탈 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포렌식 작업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뭐 촬영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일단은 포렌식이 안 될까봐 뭐 전전긍긍하더라고요. 아. 전전긍긍하고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휴대전화에 좀 비밀 번호를 알고 싶잖아요. 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거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최신 휴대전화 기종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갤럭시라도 갤럭시 제 휴대전화 갤럭시 S22였는데 포렌식이 안 될 수도 있답니다. 예,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락이 걸려 있으면 비밀번호로 복잡하게 걸려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걸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풀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비밀번호와 제 지문 엄지손가락 지문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풀었나 봤더니
그 실리콘 고무 같은 거 제가 앞전에 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걸로 열어서 근데 열었는데 문제는 그건 그 연거는 사실은 불법 지문 채취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 지문을 딴 거죠.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찌됐든 편법을 써서 연 다음에 그것들을 다 촬영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본부에 보내더라고요. 보냈고 제가 대검에 가서 그 포렌식 센터에 가서 휴대전화 그 포렌식을 받을 때도 이 폰이 예를 들면 자기들이 어찌됐든 열었잖아요. 예. 그게 다칠까봐 아주 전전긍긍이었고 혹시나 포렌식을 하다가 다쳐버리면 이제 아예 못하는 거니까 먹통이 되니 이걸 다 촬영을 하겠다. 그리고 캠코더로 한 4시간 찍었습니다. 야, 4시간 모든 것 앱을 다 열어서 사용 기록을 다 찍어봤죠. 모든 앱들을 네, 다. 네. 아무튼 뭐 이 검찰이 조만간 어쨌든 부르기는 할 텐데 네. 물론 페이스북에 그런 심경들을 적은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진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심정이 어떤가요?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거든요. 예, 예. 저는 뭐 이 사건은 지금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저는 대장동 관련 취재를 2년 넘게 했기 때문에 네. 잠깐 한 게 아니라 뭐 그 중간에 모든 검찰 수사 기록과 정황 녹취록도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검찰은 문재인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딱 한 방향으로만 수사를 했죠. 인허가에 관련된 비리.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대장동 사건은 인허가 관련 비리 의혹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위 법조인들 여러 명이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도와주고 또 수사를 무마한 정황들이 아주 여러 곳에 나옵니다. 녹취록에도 나오고 피의자 신문 조서, 검찰의 수사 기록에도 나와요. 검찰은 그런 것들을 다 수사를 해놓고 50억 클럽이나 이런 다른 고위 법조인들에서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던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뉴스타파에 작년 10월에 와서 계속 보도했던 부분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장동 사건이란 건 어떻게 보면 한편의 영화 같은 아주 복잡하고 긴 스토리인데 네. 검찰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적인 정적 죽이기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지만 그것들을 제가 뉴스타파에서 계속 고발하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예상은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신들의 수사 기록을 제가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감추고 안 밝히려고 했는데 뭐 언론 기사로 나오면 또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만배 회장이 그러니까 언론사 후배들에게 뭐 금품 많게는 몇 억씩 줬잖아요. 빌려주고 그냥 주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뉴스타파에서 처음 보도를 했던 것이죠. 당연히 기자들이 그런 대가성 금품, 뭐 대가성은 좀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는 형, 나랑 친한 형 아무리 만배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1억 2억씩 빌려주고, 뭐 진짜 빌려줬다면 이자라도 냈어야 되는데 차용증도 제대로 작성이 안 됐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자들에 대한 것 그리고 또 법조인들에 대한 것 다 이제 고발 보도를 했던 거죠. 네. 지금 검찰 수사의 초점은 네. 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특히 이제 봉지욱 기자님만 한정해서 보자면 네.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님이 계속해서 JTBC부터 시작해서 뉴스타파까지 그 보도했던 내용의 검증 자료의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그러면 그 출처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이루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 그럴 것 같은 게 당연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민주당 쪽에서 봉지욱한테 그때 당시에 뭐 대장동 수사 기록을 줬다. 이러면 근데 뭐 지금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그런데- 분위기로 근데 지금 검찰발 기사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말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김병욱 의원 저는 모르는 분이고 아직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좀 이 사건 끝나면 한번 뵙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서 뭐 줬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 줬으면 거기에 이제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남욱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부정하는 조우영의 진술 조서 같이 있거든요. 그걸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특정 한 군데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마 본인들은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벗어나는 발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우영의 그 진술 조서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캠프에 있었어요. 국민의힘 캠프가 뉴스타파가 3월 6일에 김만배 신앙님 대화 음성 파일을 보도하자 그 다음 날 3월 7일에 김은혜 캠프 대변인이 조우영의 검찰 진술 조서를 오픈한 상태로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조서는 국민의힘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기자들이 사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네.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그 자료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 진술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본에 거의 가까운 이제 자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지금 검찰은 그 받는 거 어디서 받았는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실 캐고 있는 거잖아요. 뉴스타파의 그 시민보 기자가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 보도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예. 그 보도의 시작은 경찰이 작성했던 내사 보고서였습니다. 맞아요. 그걸 입수를 했는데 만약에 시민보 기자가 그 내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이 당시에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하고 혐의점을 확인했는데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 사건은 아마 지금 우리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 시민보 기자에게 그 내사 보고서를 준 경찰을 수사를 해서 밝혀내요. 사실상 보복했죠. 예, 그분이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이건 부당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 공익 제보를 하신 건데 그런 사람들을 수사를 통해서 찾아서 처벌을 하면 앞으로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뭐 여러 권력기관, 기득권들에 대한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지금 저만 해도 그러니까 그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그 연락처나 어떤 정보를 가져갈 때 뭘 가져갔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보자인데 그냥 연락처에 제보자라고 써 있으니까 가져갔어요. 그럼 그 사람을 불러다 또 조사할 거 아닙니까? 이거 당신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언론의 취재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물론 뭐 정말로 조작된 보도, 허위 보도, 의도성을 가지고 한 거는 처벌을 해야겠지만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지금 이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왜 유독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보도를 했던 매체들만 수사를 하는 겁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아일보에서 대장동 그분 천화동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임이 아니냐,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런 보도를 10월 9일쯤 했어요. 2021년. 그 이후에 대선 끝날 때까지 그분 누군지 모든 언론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일보는 그분은 대법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지난 대선 때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동아일보 그분 제가 녹취록 공개했잖아요. 네. 녹취록 공개했는데 거기 그분이 있습니까? 없죠. 네. 1호의 그 지분 절반을 소유한 그분은 녹취록에 없는데 그 보도는 녹취록에 그게 있다는 보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런 사실들은 다 가려진 채 그분이 누구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졌습니까? 지금 검찰은 천화동 1호의 지분 절반은 428억인데 이거는 이재명 측 지분이다. 이렇게 수사 압수수색 영장도 하고 구속 영장에 다 해놓고 정작 기소할 때는 428억의 그 소유자에 대해서 이거 이재명 거다. 그 부분 기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죠. 왜 못했을까요? 그 직접 증거가 당연히 없었을 것 같은데 없어서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웬만하면 진술 가지고 할 텐데 녹취록에도 뭐 당연히 없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예를 들면 명백한 오보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동아일보가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보도는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당연히 미쳤죠. 네, 제가 알기로 일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그 모금을 하셔서 그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침묵하면서 유독 윤석열 후보한테 대한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적으로 그 보도들만 지금 수사를 하니까 대통령 보위, 정권 보위용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그 검찰이 하고 있는 뉴스타파 등등등 네. 그 윤석열 검증을 했던 언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은 거의 정권 보위 수사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은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대선 국면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JTBC가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검증을 하고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묻은 채 지금 왜 이러냐고 보면 이런 날이 저는 약간 올 거라고 생각은 했던 게 있죠. 저는 왜냐하면 관련 보도를 계속 했으니까.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얘 뭐지? 얘 뭔데 자꾸 이렇게 보도를 해? 피곤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도 엉뚱하게 저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
그 김만배 신앙님의 그 금전관계 그걸 그거를 지금 엮었죠. 기화로 예. 그거를 연결고리로 했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은 그렇다면 제가 JTBC 있었을 때 뉴스타파 뭐 누구와 연락을 했겠습니까? 뉴스타파에 저는 아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요. 아니 근데 JTBC 때 그때 이제 그 보도를 했을 때 혹시 윤석열 캠프 쪽에서 뭐 고소 고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죠. 있었나요? 그때 충실하게 반론 보도를 다 실어줬고 여러 번 반론 요청을 했었고 그걸 다 반론을 다 실어줬던 겁니다. 네.